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도시 경주.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아련한 기억 속에 멈춰있던 이 오래된 도시는 어른이 되어 다시 마주하니 비로소 천년의 세월이 빚어낸 그윽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과 위대한 숨결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신라왕조의 찬란한 영광과 역사의 애틋한 사연이 서려있고 돌담길 너머로는 트렌디한 현대의 감성이 다정하게 공존하고 있죠. 머무는 시간 내내 가슴 뭉클한 감동이 마음 한구석에 잔잔히 차오르는 이 도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마음 깊이 머무르게 되는 경주의 진짜 매력을 지금부터 권역별로 한눈에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주 여행 가이드는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소개드릴 텐데요. 먼저 경주의 심장부로 대릉원과 첨성대 같은 핵심 유적이 밀집해 있는 시내권에서 시작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5개의 경주 역사유적지구 가운데 대릉원지구,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등 3곳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황리단길의 트렌디한 감성과 화려한 야경까지 도보로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주의 전통 있는 관광단지 보문단지권으로 가봅니다. 보문호를 중심으로 특급 호텔과 테마파크가 모여있고 여유로운 호반 산책과 다채로운 액티비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이어서 보문단지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불국사권으로 이동해 신라 불교예술의 정수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관람하고 문무대왕이 잠든 동해바다까지 역사와 자연이 시원하게 교차하는 코스를 다녀옵니다. 다음으로 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산권에서 남산의 웅장한 능선 아래 신라의 시작과 끝이 서린 명소들을 만나고 이어서 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서화권도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세계유산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등 고즈넉한 전통의 미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북부구역을 둘러보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경주 여행의 출발점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 같은 시내권으로 가봅니다. 낮에는 고즈넉한 유적을 탐방하고 밤에는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인데요. 대부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주차 대란이 펼쳐지기 때문에 황리단길의 인근 명소들을 집중적으로 보실 계획인 날에는 근처에 숙소를 잡으면 편리합니다. 그럼 황호동에 위치한 경주문화관 1918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옛 경주역이 있던 곳으로 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던 곳이었죠. 현재는 새로 리모델링된 역사 내에서 전시, 공연, 커뮤니티 공간 등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 경주의 관문이었던 이 상징적인 건물 앞에서 레트로 감성 가득한 사진을 찍으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시작해봅니다. 경주문화관 앞의 대로를 건너면 경주의 원조 번화가 금리단길이 시작됩니다. 오랜 노포와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사실 첫인상은 어딜 가나 있을 법한 젊음의 거리나 음식문화 거리처럼 다소 평범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곳의 진짜 매력은 골목을 둘러싸고 있는 보석 같은 명소들에 있습니다. 금리단길에서 가볍게 주전부리와 쇼핑을 즐긴 뒤 주변 명소들을 보물찾기 하듯 천천히 연결해서 둘러보면 좋죠. 금리단길을 가로질러 대릉원 방향 대로변으로 나오면 먼저 성덕대왕 신종을 현대적 기술로 재현해놓은 신라 대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직접 타종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야경도 예쁜 시내의 랜드마크죠. 이 신라 대종을 기점으로 서편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넓은 공원 부지와 고군분이 펼쳐집니다. 지도상 대릉원의 일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대릉원 메인 단지만 보고 여긴 들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금리단길과 이어지는 산책로 자체도 운치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스팟들도 숨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단일 고분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봉황대인데요. 무덤 위에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자라나 있어 작지만 신비로운 산처럼 보입니다. 북적이는 번화가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무덤이 있는데 그게 도리어 평온함을 선사한다는 사실이 새삼 기묘하게 다가오죠. 푸른 동산 같은 고분의 곡선을 배경 삼아 걷는 이 특별한 시간, 오직 경주만이 부릴 수 있는 마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리단길이라는 지명은 이 지역에서 우연히 신라의 금관이 최초로 발견되며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니 황금의 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봉황대 옆에 위치한 금관총입니다. 1921년 한 민가에서 집을 넓히려 뒷마당 언덕을 파내던 중 흙더미 속에서 금부치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평범한 언덕인 줄 알았던 곳이 알고 보니 천년의 보물창고였던 셈이죠. 현재 이곳은 고분의 내부 단면과 축조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존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경주의 수많은 고분이 도굴의 아픔을 겪었지만 금관총은 도굴이 어려운 돌무지 덧널무덤 구조 덕분에 후대에까지 신라의 황금 문화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었다고 하죠.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발굴 당시의 날 것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무덤의 속살을 가감없이 마주하는 경험은 천년의 시차를 단숨에 뛰어넘는 묘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금관총 바로 옆에 있는 신라 고분센터까지 하나의 티켓으로 함께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신라 고분의 역사와 구조를 디지털 실감 영상 등 최신 IT 기술을 통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주 여행 시작에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느낌으로 한번 들러보시면 좋습니다. 고분군 공원을 가로질러 서쪽 끝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오하르 미술관에도 들러봅니다. 지난 2025년에 문을 연 이곳은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해 큰 화제를 모았던 현대미술 공간인데요. 무엇보다 이곳을 SNS에서 뜨거운 명소로 만든 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이른바 왕릉뷰입니다. 역사적인 고분의 곡선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프레임 안에 담아내도록 설계된 독특한 건축미는 천년 전 과거와 지금 이 순간이 하나의 화폭에서 만나는 듯한 특별한 감동을 선물하죠. 전시 스케줄을 확인하셔서 왕릉뷰를 배경으로 한 현대미술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경주 도심을 관통하는 명실상부 경주 최고의 앞을 황리단길로 가봅니다. 오하르 미술관에서 대룡원 방면으로 길을 건너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정표가 없어도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아, 여기가 황리단길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경주의 옛 정취를 간직한 고즈넉한 건물들 사이사이에 트렌디한 카페와 감성적인 소품샵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전통 한옥의 멋을 그대로 살린 카페 마당에 앉아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거나 경주를 상징하는 이곳만의 이색 디저트를 맛보고 골목마다 고소한 냄새로 발길을 붙잡는 경주의 명물 시범빵을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늦은 시간까지 경주의 밤을 즐기려는 여행자들로 북적이지만 은근히 문을 일찍 닫는 가게들도 많아서 낮 시간대에 방문하셔야 그 활기찬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리단길의 동편은 신라 왕족들의 거대한 고분 23기가 모인 고분공원 대릉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수학여행 때 일상 공간 속에 동상 같은 무덤들이 대거 솟아있는 풍경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의 무덤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와 상관없이 켜켜이 쌓인 세월은 그 자체로 찬란한 문명의 흔적이자 깊은 경외감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돌담길과 소나무 숲길을 지나 고분 사이로 굽이치는 미로 같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홀연히 혼자 남겨지는 때가 있는데요. 수많은 무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셈인데 이상하리만치 무섭기보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이 드는 신비한 곳입니다. 심지어 고분들 사이에 쏙 안긴 듯한 특별한 사진 한 컷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곳만의 이색적인 풍경도 볼 수 있죠. 대릉원의 수많은 고분 중 유일하게 천마총은 그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하늘을 나는 말 천마도가 발견되며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흔히 주인이 명확한 왕실의 거대한 능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외형이 너무 평범해서 도굴꾼들의 눈을 교묘히 피한 덕분에 우연히 살아남은 무덤이라고 해요.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신라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오늘날 기적처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릉원의 남쪽으로 걸어 내려오면 신라의 주 궁궐터였던 경주 역사유적 월성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 계림과 석빙고까지 신라의 대표 유적들이 고즈넉한 산책로를 따라 밀집해 있는 곳이죠. 이곳은 언제 와도 좋지만 은은한 조명이 켜지는 밤에 방문하면 더욱 신비로운 역사의 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묵직하게 가라앉은 인왕동 고분군의 실루엣을 배경 삼아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저 멀리 따뜻하게 빛나는 첨성대
첨성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신라 선덕여왕 시절 세워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는 돌 하나하나의 개수와 층수마다 신라의 우주관을 정교하게 담아낸 과학기술의 결정체죠. 낮에 주변의 꽃단지와 함께 남기는 사진도 예쁘지만 밤에는 시간을 잘 맞춰 가시면 첨성대 위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공원 산책로 한복판 낮은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위대한 건축물을 이렇게나 가깝고 친근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죠. 첨성대에서 계림의 숲을 지나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교촌 한옥마을에 닿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고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하면서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온을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깃든 곳인데요. 마을 내에는 신라시대 최초의 국립대학인 국학이 있었던 경주 향교와 국가무형문화재인 교동법주가 있으며 떡매치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바깥쪽 고즈넉한 담장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하게 뻗은 남천 위로 웅장한 월정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천년 전 사랑 이야기가 깃든 이 화려한 목조다리는 지난 2018년 복원되며 비로소 지금의 완벽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낮에는 파란 하늘 아래 징검다리를 건너며 단청의 선명한 색채를 눈에 담는 재미가 있다면 밤의 월정교는 경주에서도 손꼽히는 야경을 보여줍니다. 조명을 받아 남천 위로 일렁이는 금빛 실루엣은 한 폭의 우아한 수채화처럼 다가오죠. 밤에는 징검다리 대신 월정교 위를 직접 천천히 걸으며 경주가 선사하는 낭만적인 밤 공기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성지구의 남쪽 끝자락과 맞닿은 곳 경주가 품은 천년의 역사가 가장 밀도 있게 응축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해 봅니다.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곳을 넘어 교과서에서만 보던 국보급 보물들의 진품이 뿜어내는 아우라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실제 석굴암에서는 유리벽에 가려져 보기 힘든 본존불 뒤편의 11명 관음보살상부터 천마총의 황금문화를 증명하는 화려한 진품 유물들까지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듯 느긋하게 관람하다 보면 꼬박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방대한 시간의 깊이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월성지구 동편에 위치한 다음 목적지는 경주 야경의 정점으로 꼽히는 동궁과 월지입니다. 여전히 안압지라는 옛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러기 안에 오리 압을 쓰는 이 이름에는 사실 쓸쓸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신라가 멸망한 후 화려했던 궁궐은 사라지고 기러기와 오리들만 논이는 폐허가 된 연못을 보며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훗날 발굴 과정에서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가 새겨진 유물이 발견되었고 왕세자가 거처하던 동궁의 터였음이 밝혀지면서 마침내 천년 전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성대한 연회를 베풀던 이 화려한 공간은 밤에 특히 그 진가를 드러내는데요. 은은한 조명을 머금은 전각들과 나무들이 거울 같은 연못 위에 고스란히 투영된 모습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만드는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죠. 신라 왕실의 찬란함이 깃든 이곳을 거닐며 경주의 가장 깊고 빛나는 밤을 사진과 기억 속에 담아보세요. 동궁과 월지의 동편 도보 10분 거리에는 경주 역사유적 황룡사지구가 있습니다. 황룡이 나타난 절이라는 뜻의 황룡사는 신라에서 가장 큰 사찰이자 아파트 20층 높이의 거대한 9층 목탑이 우뚝 솟아있던 신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드넓은 빈터와 묵묵한 초석들만 남아있어 처음 이곳을 마주하면 그 막막한 황량함이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은 비움의 미학과 사라진 것들 너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황룡사지의 광활한 터를 지나 길 하나를 건너면 선덕여왕의 숨결이 머무는 곳 분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의 상징인 모전석탑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자칫 빈 절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이곳은 살아있는 사찰입니다. 경주의 수많은 탑 중에서도 이 모전석탑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정교한 멋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석탑처럼 거대한 돌을 통째로 깎는 대신 돌을 벽돌 모양으로 일일이 다듬어 쌓아 올렸죠. 당시 중국에서
일본에서 유행하던 벽돌탑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드는 대신 진짜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신라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거친 세월을 견디며 지금은 비록 3층만 남았지만 탑의 사방을 지키는 인왕상의 굳건한 모습과 내 귀퉁이의 늠름한 사자상들은 여전히 당당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제 보문호를 따라 조성된 보문 관광단지로 이동해봅니다. 이곳은 경주를 대표하는 휴양지로 황리단길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경주의 관광을 책임지던 전통 있는 단지죠. 호수를 둘러싼 고급 숙박시설과 다채로운 테마파크, 그리고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호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혹은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시내에서 보문단지로 진입하는 이 길목에서 먼저 경주 동궁원에 들러봅니다. 동궁과 월지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 아열대 식물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사계절 내내 푸른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정원입니다. 동궁원 옆에는 새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대형 화조원, 경주 버드파크도 있고요. 근처에 경주 세계자동차박물관, 키덜트 뮤지엄 등 취향에 맞게 즐길 거리들이 다양합니다. 동궁원 건너편으로는 순두부 골목을 비롯해 다양한 식당가들도 있어 여러 체험을 즐긴 후 식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보문호의 반대편으로 내려오면 이곳 보문관광단지를 대표하는 더 많은 스팟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영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테마파크인 경주월드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릴을 자랑하는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고, 보문호 근처에 완만한 경사를 이용한 동력 카트 체험시설 루찌월드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도 있죠. 또 이 근처에서 최근 핫하게 떠오른 신상 사진 맛집 플래시백 계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외관부터 독특하고 감각적일 뿐 아니라 국내 최초의 몰입형 히스토리텔링 공간으로 경주다운 미디어 아트를 선보여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보문단지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경주 엑스포 대공원입니다. 1998년 세계문화축제회장으로 시작된 이곳은 이제 365일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거대한 복합문화 테마파크로 자리 잡았는데요. 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단연 경주타워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거대한 유리빌딩 속에 은각으로 새겨 넣은 82m 높이의 이 독창적인 건축물은 가까이에서 볼 때 그 형태의 경이로움이 더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입장권에 포함된 전망대에 오르면 보문단지 전경은 물론 멀리 경주 시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니 꼭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밖에도 신라의 건국신화와 유물들을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한 천마의 궁전, 경주 출신 화가 박대성의 작품과 연못을 액자처럼 품은 통창뷰로 유명한 솔거미술관, 세계적인 건축거장 쿠마켄고가 경주 대릉원과 주상절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는 엑스포 기념관까지 볼거리들이 가득하고요. 축구장 80개 규모의 압도적인 부지를 자랑하는 만큼 아름다운 숲길과 정원, 연못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산책이 됩니다. 낮 시간대 방문을 놓치셨다면 신비로운 조명이 켜지는 야간 산책 코스 루미나이트를 따라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보문단지를 벗어나 엑스포대공원 남쪽으로 이동해 경주 불교 문화의 정수와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바다를 만날 수 있는 권역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포대공원에서 차로 10분 정도 달리면 신라 불교예술의 절정이라 불리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에 닿습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에 희미한 잔상만을 안고 어른이 되어 다시 찾은 이곳은 사뭇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신라인들이 이 땅에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향, 부처님의 나라가 진짜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는 듯합니다.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속세와 부처의 세계를 잇는 청운교와 백운교가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완벽한 비례미를 자랑하는 이 다리를 지나면 화려함의 극치인 다보탑과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는 석가탑이 나란히 마주선 대웅전 앞에 다다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전율을 선사하는 풍경이죠. 어느 계절에 찾아도 천년의 위엄을 잃지 않는 이곳은 명실상부 경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불국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는 석가탑을 만든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슬픈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연못 영지가 있는데요. 탑이 완성되어 그림자가 비치기를 기다리던 아사녀가 끝내 그림자가 비치지 않자 몸을 던졌다는 설화 때문에 그림자못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그 애달픈 사연이 담긴 연못 주변으로 이들의 못다한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조용히 사색하며 걷기 좋은 곳이니까요. 근처에 일정이 있다면
있으시면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불국사를 뒤로하고 토암산의 굽이진 산길을 따라 차로 20분 남짓 오르면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을 만납니다. 주차장에 내려 호젓한 숲길을 걷다 보면 일상의 소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기분 좋은 정적과 기대감만이 마음을 채우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입구에선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본尊부를 관람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석굴 보호를 위해 세워진 좁은 목조 정각 안으로 들어서 마침내 마주한 석굴암은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 만든 인공 석굴 사원으로 신라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다만 생각보다 훨씬 협소한 공간과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유리벽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동해의 일출을 정면으로 맞이하며 자애로운 미소를 짓는 본존불과 그 뒤로 보이는 정교한 조각들을 조금 더 바라보고 싶지만 어깨를 맞댄 인파 속에 그리 오래 머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라의 과학적 경이로움은 산을 내려오는 길 가슴 깊은 여운이 되어 잔잔히 따라올 겁니다. 석굴암을 나와 25분가량 산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함월산 자락에 위치한 골굴사에 잠시 들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응회암 절벽을 파내어 만든 12개의 석굴법당이 층층이 자리한 아주 독특한 석굴사원인데요. 본존불인 마의 열애좌상은 그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을 챙겨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큼 좁고 가파른 암벽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요. 그 끝에서 마침내 마주하는 자애로운 미소는 높이의 아찔함 때문인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사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잠시나마 고되게 느껴졌던 여정도 단숨에 보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골굴사는 불교 전통 무술인 선무도의 본산으로 오늘날 한국의 소림사라 불리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선무도 시연이 펼쳐지기도 해서 이국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제 시원한 동해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내륙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경주는 약 44.5km에 달하는 수려한 해안선을 품고 있는 바다도시이기도 한데요. 해안가로 가는 길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역사적으로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주 특별한 여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골굴사에서 동해 방향으로 15분 정도 더 달리면 가문사지 터에 닿습니다. 이곳은 이어서 보게 될 문무대왕릉과 연계해서 보면 더욱 좋은데요. 죽어서도 해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의지에 따라 그의 무덤은 바다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이곳은 문무왕이 살아생전에 짓기 시작해서 아들인 신문왕이 완성한 사찰터로 바다에 묻힌 아버지를 향해 웅장하게 서 있는 두 기의 거대한 3층 석탑으로 유명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이 탑들은 신라 석탑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그 압도적인 위용만으로도 보는 이를 숙연하게 만드는데요. 지금은 비록 빈터만 남아있지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가문사라는 이름처럼 시대를 초월한 아들의 깊은 효심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옛 금당터를 보면 해룡이 된 아버지가 언제든 바닷길을 따라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닥 아래에 길을 열어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문사지를 관람하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이번 동해안 여정의 중심 문무대왕릉을 마주하러 봉길대왕암 해변으로 가봅니다.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조성된 세계 유일의 수중릉으로 바다 위 바위 섬 아래에 왕의 유고를 안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언뜻 보면 평범한 바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풍경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이 경이로운 수중릉을 가장 잘 내려다볼 수 있는 명당 언덕 위의 정자의 이견대에도 올라봅니다. 죽어서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 장군이 신문왕에게 전설의 피리인 만파식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죠. 이곳에 서서 탁 트인 동해바다와 대왕암을 한눈에 조망하며 동해안에서의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혹시 동해에서의 일정이 여유롭고 더 깊은 힐링을 원하신다면 파도 소리와 몽돌 구르는 소리를 배경삼아 걷는 간포 깍지길 트레킹 코스도 있으니 천천히 걸으며 경주 바다의 진정한 매력을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동해바다의 정취를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는 경주의 깊은 속살을 품은 남산지구로 향해볼 차례입니다. 경주 시내 남쪽에 자리한 남산은 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대한 노천박물관인데요. 산행을 즐기며 동시에 왕릉, 신라의 불상 등 문화유적들을 두루 발견할 수 있는 왕복 3시간 정도의 삼릉에서 금오봉까지 코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산행 대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남산자락에 새겨진
이어진 통일신라의 시작과 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먼저 남산의 동쪽 삼국통일의 기계가 서린 통일전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태종무열왕과 문무대왕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그들의 위협을 기리는 공간인데요. 웅장한 계단을 여러 차례 올라야 비로소 본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삼국통일이라는 업적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한 번, 공간을 가득 채운 경건한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마치 하나 된 신라를 향해 천년 전 그들의 결연한 의지와 자부심이 통일전 전체에 깊숙하게 녹아있는 듯합니다. 가을이 되면 진입로 전체가 황금빛 은행나무들로 물들어 그 장관을 담기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죠. 통일전 바로 옆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고즈넉한 연못 서출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서기 488년 까마귀의 인도로 닿은 이 연못에서 솟아오른 서찰이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금갑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연못가에 다소 곳이 자리 잡은 정자 2호당은 조선시대의 한 선비가 지은 별당인데요. 위기에 빠진 신라를 구한 신비로운 신화 위에 조선 선비의 풍요와 연꽃의 정취가 층층이 쌓여 천년을 관통하는 깊은 평화로움을 전해줍니다. 신라의 시작과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깃든 명소들을 지나 이제 남산의 서쪽 신라의 아픈 마지막 페이지가 기록된 포석정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왕실의 별궁터이자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워 시를 읊던 연회의 장소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동시에 신라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날 경혜왕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서글픈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어른이 되어 다시 찾은 이곳엔 어릴 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짙은 쓸쓸함이 감도는 듯하고 전복 껍데기를 닮아 포석이라 불리는 이 돌수로를 한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90년대 말 이곳 주변에서 사당터와 유물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포석정은 단순한 유흥지가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재래를 올리던 신성한 호국의 공간이었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굽이치는 수로를 따라 흘렀던 건 어쩌면 풍류 깃든 술잔이 아니라 마지막 왕의 간절한 염원 혹은 그가 삼켜야 했던 눈물의 술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명소들을 둘러보는 길목에는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인 경주 천년숲 정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푸른 자연이 주는 위로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역사 여행 중간에 편안한 쉼표 하나를 찍어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이제 경주 시내 서쪽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신라 제29대 왕이자 삼국통일의 단단한 기반을 닦은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능으로 향합니다. 매표소를 지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을 보면 비각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무덤의 확실한 이름표이자 국보로 지정된 태종무열왕릉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 덕분에 경주의 수많은 왕릉 중 유일하게 피장자, 즉 무덤의 주인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비석의 받침대인 거북 모양의 귀부는 역동적인 조각 기술로 천년 전의 위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석을 지나 나직한 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서 있는 거대한 능의 실루엣이 온전히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별다른 장식 없는 소박함 속에서 오히려 담백하고 당당한 잣대가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왕릉 뒤편의 산기슭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면 거대한 고분들이 나란히 줄지어선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서학동 고분군인데요. 시내의 대릉원과는 또 다른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고분 산책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무열왕릉에서 차로 5분 거리에는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수로 칭송받는 김유신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영웅의 안식처답게 무덤 주위를 호위하듯 웅장한 둘레석과 난간이 감싸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정교하게 새겨진 12지 신상의 모습이 신라 능묘 건축의 정수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다만 앞서 본 무열왕릉보다 신하인 장군의 묘가 오히려 더 화려한 점이 조금 의아하게 다가왔는데요. 김유신 장군은 사후 약 160년이 지난 835년 삼국통일의 위협을 인정받아 흥무대왕으로 추존되었죠. 후대의 왕의 지위로 격상되면서 당대 유행하던 화려한 왕릉 양식으로 무덤을 리모델링해 주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제 경주 시내를 벗어나 차로 약 2-30분 거리의 조용한 외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신라의 유산대 사이에서 오롯이 조선시대 선비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 북부권인데요. 이곳에는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 곳의 보석 같은 명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5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품은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이곳은 여강 이씨와 월성 손씨 두 가문이 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마을에 들어서면 산기슭을 따라 옹기종기 자리 잡은 고색 상연한 기와집과 정겨운 초가집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원형 그대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박물관처럼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며 가문의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돌담길마다 배어있는 삶의 흔적들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고 한옥집에서 내어주는 정갈한 한정식 한 상을 맛보며 쉬어가기에도 좋습니다. 양동마을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달리면 또 하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옥산 서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회제 이연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으로 지난 2019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원 입구에 도착하면 고요하면서도 수려한 자연이 우리를 맞이해주는데요. 청량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을 따라 서원 앞까지 걸어가면 시원한 물줄기와 너른 바위가 펼쳐진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바위에 새긴 마음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세심대인데요. 정말 마음을 씻듯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서원의 정문인 물루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한석봉, 추사 김정희 등 당대 최고 명필들의 흔적이 가득한 현판들이 눈에 띄는데요. 고즈넉한 서원 건축물과 이를 둘러싼 울창한 숲, 그리고 계곡이 어우러진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정취 속에서 오직 학문과 인격 수양에 정진했던 옛 선비들의 결연한 정신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거닐어 봅니다. 화려한 신라의 도심에서 시작해 푸른 동해바다를 거쳐 고즈넉한 조선 선비의 정신까지 경주의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여정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경주가 여행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오래된 문화재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천년을 버텨낸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만의 조용한 평화와 위로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와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교차하는 이 서정적인 도시로 여러분만의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